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두 분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네. 아, 관심 없으시군요. 네, 뉴스킹 박지훈을 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로 전화가 옵니다. 네. 왔을 때 정치킹 아니고 시사킹 아니고 뉴스킹이고 그러니까 뉴스킹. YTN 네. 박지훈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서 우리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또 대통령실은 이게 뭐 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허은하님부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언론에서 먼저 이제 터트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확인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라서 네. 뭐 지금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여당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예전에 이게 뭐 도청 경고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신원식 의원이라든지 김병주 의원인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미 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부터 네. 저희가 야당이 되고 나서 최소 1년여 예산도 그렇지만 인사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도감청 이 문제가 우려되고 여러 군사 보안 통신 시설의 안정화 과정도 1년여 걸린다라고 수차례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이 민주당의 저희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 출신이신데요. 네. 여러 가지 미국의 이 대사관 설치 과정이 대사관도 15년 정도 걸리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뚝딱뚝딱 짓느냐라는 그리고 도감청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 상상도 못한 곳에서 이 끊임없이 발견됐다라는 실제 이 사례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님이죠. 육군 네. 중장 출신인데요. 이 물론 대통령 집무실은 조금 뭐 보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보안이 좀 더 유지 경호처의 여러 노력이 있으나 실제 모든 대통령실이 전부 다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여러 가지 의혹과 혹은 또 우려를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김병주 의원님 저희 육군 김병주 사성 의원님. 장군의 예.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이신데요. 김병주 의원님도 이제 최근 페이스북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NSC 이 국가안보보장회의마저도 도감청될 우려가 있다. 한 번 도감청됐다는 게 발견됐다는 건 여러 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태원 참사 과정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요. 지금 도감청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동맹국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사실 여러 국가가 들을 수 있다. 미국이 만약 들었다면 다른 국가도 사실 들을 수 있는 이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 어떻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사퇴한 사례도 지금 저희가 예. 여러 가지 뭐 레이디 가가냐 블랙핑크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엄중한 상황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이 김성한 안보실장의 폰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실 안보실장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퇴했는데 지금 미국에 의한 여러 정보기관에 의한 도감청 의혹까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파장이 얼만큼까지 퍼질지 모르겠는데 뭐 러시아나 다른 중국, 일본까지도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지금 뭐 신중하게 또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려 속에서 엄중하게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해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유감 표명을 하거나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이제 협의 예정이고 또 관례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약하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우선은 사실 확인이 네. 먼저다라고 사실 확인이 돼야 생각하고 된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기존에 있었고 사실 그 몇 년 전 유럽에서도 네.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유럽의 대통령들이 상당히 강하게 미국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대처를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예.
더 강하게 우선 사실 확인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예. 국익하고 관련된 그럼요. 부분이니까. 네. 자, 정상회담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서 아니면 가기 전에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안 음. 나올 수 없는 주제지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안 할 것이다. 뭐 못할 일본 것이다. 예. 일본 가서도 독도는 우리 땅도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미국의 이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기대는 하지 않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가서 이런 특히 대통령실이 가장 최고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곳이 도감청 의혹이 있다면 네. 아니 그냥 실제 미국과 협의할 사항입니까 이게? 미국이 오히려 답변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동맹 국가에게 도감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적국입니까? 도감청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 정보기관이 꼭 적국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이렇게 뚫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그래도 동맹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이 자주 안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 삼고 지금 미국 대사관과 미국 감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진실을 밝혀줘 달라라고 요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걸 제대로 미국 측이 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궁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이 뚫렸다라는 말은 아직 사실 확인하지 않은 말씀들을 지금 한 거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이건 책임질 분도 보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그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할 때 여야 의원들도 다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여러 경로로 이 언급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셔야죠. 뭐 민주당과 뭐 야당과 여야가 함께 국회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셨으면 그거를 뭐 여러 청와대 수석이 기자들과 백불하듯이 언급할 게 아니라 아직 공식 요청이 없었던 겁니까? 지난주까지는 제가 금요일 최고위에 있을 때까지는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시면 저희도 충분히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수석 대변인일 때 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원내대표도 같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야 의원이 함께 다니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들을 드렸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우님이 수석 대변으로 계실 때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비정상적인 국민의힘과 좀 다르죠.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국민의힘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으로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최고위원님들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분 지금 과방에 계시니까 지금 좀 핵심적인 쟁점이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로 추천하는 거. 이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허은하 의원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저도 거부할 것 같습니다. 임명을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물론 우선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상 그 여권 인사가 3명이고 야권 인사가 2명으로 방통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이게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자신들이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권 1명, 야권 4명이 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법률 그 취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을 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절차적으로 안 맞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분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다 알고 계실 만한 분이십니다. 방송의 그 중립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편파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
위법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취지라도 완전히 어긋나는 인사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뭐 친 이재명 인사라서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 이재명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뭐 전리품 나눠주듯이 어떤 방통위원을 자리를 주는 거라면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예, 내용적 또 절차적 두 네.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대통령 거부권은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뭐 거부권과 거부할 수 입법의 있습니까? 거부권과 다르지만 예. 지금 방송법상 이 법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무시하시면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 몫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대통령 임명하는 방통위원이 지금 또 공석입니다. 4월 5일자로. 그럼 대통령 임명하실 방통위원 지명하십시오. 그럼 국회에서 당연히 인정하겠죠. 물론 뭐 임명 절차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여러 가지 여권 합의제 인사 3명, 기관에 대해서 야권 인사 2명. 잠깐만요. 뭐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방통위원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있고요. 또 국회 추천 직위가 있고요. 뭐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나 네.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 소장의 추천 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 국가 선관위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그렇게 좀 권력 분립을 나누고 있는 건데 국회가 지금 추천하는 건데 국회가 추천하는 그 비교섭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툭하면 거부권입니까? 4대 1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이런 합의제 기관에서는 3분의 2 이상이면 3대 2든 4대 1이든 이 의결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니,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가 여당일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셨냐는 그래서 거죠. 저희가 또 10분 양보해서 한 게 지금 대통령 임명 김창룡 의원 같은 경우가 대통령 임명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셨습니다. 네. 근데 4월 5일자 임명이 이제 만료가 됐기 나갑니까? 때문에 네. 예, 만료가 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시고 또 국회가 추천하는 거 두 분을 동시에 임명을 하고 실제 원내 수석 간의 논의사항에서 이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단독으로 추천하지 않겠다.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과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함께 추천해 달라. 그러면 그때 같이 동시에 임명해 달라라고까지 저희 진성준 수석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임기 만료는 달랐는데 저희 교섭단체 추천 몫에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 임기는 3월 30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창룡 대통령 추천 몫은 4월 5일이었습니다. 임기가 달라도 같이 하자라고까지 양보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이 그 추천을 했던 원자력 안전위원 그 임명을 거부했었거든요. 그거는 되고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그 150만 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 받고 피선거권 박탈이 됐었죠. 복권 됐지 근데 않습니까? 예. 사면 복권이 했다고 치더라도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허위 사실 유포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 방통위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왜 많은 분들 중에 그분을 그러면 추천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너무 들어보겠습니다. 잘 예. 물어보셨고요. 사면 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 지금 차장으로 계신 김태호 차장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바로 그냥 사면 복권 돼서 공무원 임명되고 막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다른 쪽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방통위원과 우리 대통령실 방통위. 안보실에 계신 분하고 제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비교가 됩니까? 제가 한 게 들어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는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저는 근데 그것 또한 근데 직후에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둘 다 아니, 문제가 헌법이 있다라는 정하는 얘기니까 둘 다 문제가 공모 단위- 있으면 둘 다 안 그러니까 되면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실 그러면 바로 사임부터 먼저 하십시오. 근데 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 임명직 공무원과 추천직 소위 선출직 공무원과는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은 국회가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추인된 거고요.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그냥 사면 복권하고 대통령이 셀프 사면하고 셀프 복권하고 셀프 임명한 사례 아닙니까? 정말 안 좋은 사례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어찌되고 헌법이 정하는 공무단위권에 어찌되고 충분히 인정받는 권리다.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받아야 된다고 정말 10분
아쉽지만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보고요. 원안위원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과방위원 아닙니까? 원안위 설치법이 있습니다. 이용자 단체 사업에 관여한 위원에 대한 위촉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원전 개발 책임자였던 이 원안위원에 대해서 이용자 단체 사업에 관여한 분을 원안위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 임명권을 강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이 2019년 7월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결격 사유가 완화되고 나니까 이제 위촉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개정해줘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정한 국회가 정한 추천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 대통령이 이 무작정 거부권 행사하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무소불위의 우선 권력이 이런 거죠. 상대가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해도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를 혐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다. 상대가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부터 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입법기관으로서의 말씀이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격 사유 왜 없습니까? 방통위원회 법적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였던 사람 안 돼요. 방송통신 관련된 부분. 근데 최 전 의원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임명 거부했던 사실이 있었다. 근데 왜 임명 거부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결격 사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대방. 최민희 의원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답변만 아니, 듣고 예. 김태효 이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셀프 사면 셀프 복권 셀프 임명하신 이 3박자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했던 거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 몫이고 이 사면 복권을 이미 전 정부에 받았고 현재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안이 다르다. 그리고 국회 추천은 민주당 추천이죠. 대통령실에 일하는 이 상근직 공무원과 이 방통위원과는 위원과 이 상근 네. 공무원과 다른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은 결격 사유가 있어도 임명하는 게 결격사 맞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상근부회장 출신이십니다. 3년 이내에 다 있어요. 검토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국회 예. 추천할 때 네네. 이 심사위원회 다 검토를 받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방에 두 분 계시니까. 정말 그냥- 사상 초유의 일이라 전잘 새로운 분을 대통령께서 추천한 이렇게 사상 초유가 아니라 그렇게 툭하면 하신 적이 있어요. 못 문재인 마땅하면 정부 가능합니까? 때. 예. 툭하면 거부권 상습 거부권 대통령 때문에 툭하면 발목 잡기, 툭하면 남의 편, 남의 탓. 너희 문제였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보통 하시는 거.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야지 왜 손을 내미는 걸 손을 치고 나서 발목만 잡습니까? 왜 손을 잡아주십시오. 발목 잡지 말고. 아니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말귀를 좀 제대로 알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양곡관리법 같이 지금 사실은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됐잖아요. 13일 날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게 되면 이게 뭐 통과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제2요구권이 있으면 네. 이 제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의 그렇죠. 의결을 표하는데요. 아무튼 요즘에 민주당 의원님들 아마 밥을 열심히 다 남기지 않고 드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아마 반대 표결 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뭐 어찌되었건 지금 이 쌀값 안정화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참 좀 민주당 안도 아닙니다. 사실 농민단체 의견도 들었고요. 정부 의견안도 상당히 수용했습니다. 네. 정부 의견도 또 이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이 국회의장께서도 경제부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또 그런 것에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3가지 모두 요구안들을 수용한 상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 조정해서 발의안 아니고 또 그 안들을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미 거부권 행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국회가 정한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2요구를 할 거고요. 아무튼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충분히 표결에 응하시리라 봅니다. 국민의힘은 뭐 좀 정한 겁니까? 당론 같은. 이게 방송법하고 똑같습니다. 겉 포장은 옛날 것 같은데 그런데 안에 속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죠.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가로막았다, 조금 그 지체되게 하셨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부 때보다도 더 뒤처진 그런 법안을 들고 와서 뭔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일 때 국정 운영에 혼란하고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국민 피해 책임을 좀 덜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덜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방향 제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야당 내 의원님들도 의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퀘스천이 무리한 통과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를 저는 농해수위에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의 먼저 제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게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과 묘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보고 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면 저희가 국정 운영 하죠. 근데 문제 여당이 먼저 안을 주시고요. 그러면 쌀값 안정화 대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안이 뭡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쌀만 다 사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네. 드렸었고, 자 방송법부터 다시 그럼 얘기를 할게요. 저희 네. 쪽 얘기니까. 방송법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BS 관련해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부분을 왜 쏙 빼냐라는 거죠. 국민들을 위하는 거라면. 네. 그리고 3년 내내 협의하고 협치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 3년 내내 얘기했던 내용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 안으로 넣은 다음에 3년 동안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양곡법이 똑같아요. 같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땅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정말 노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를 위한 이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 양곡법도 사실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백투더 그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포장지가 같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국민들을 자꾸 속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방송법도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뭐 일단 저는 양곡관리법도 이건 양곡관리법 대책을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다시 좀 바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건 정부 여당입니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감을 좀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거론하실 거면 아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정권을 겁니다. 가져가지 말으셨어야죠. 그럼 그렇게 국정 운영 책임이 없으시면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곡관리법도 대책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법 같은 경우는 이미 21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치권이 계속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거를 항상 여러 가지 이 KBS 이사 문제라든지 이 과반 이상을 형성해왔던 것을 정치권이 3분의 1로 영향력을 줄이고 당사자 단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어찌되어 방송 장악을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앞으로 하지 말자 이 약속을 하는 이 법안이고요. KBS 수신료로 좀 물타기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국민 여론 토론 받겠다고 했더니 그거 다 어뷰징 돼가지고 중복 투표 가능하게 설계돼서 아무 이 근거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바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KB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 이 공영 방송과 또 이 재난 방송의 기능을 하는 이 공영의 언론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 또 광고를 받지 않은 순수 공중파로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을 전 국민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케이블 설치 안 한 이 여러 국민들은 뉴스나 예능이나 뭐 드라마 볼 자격이 없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이 정말 민영사에 다 맡겨서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 그럼 다 이 여러 가지 설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방송 체제 환경을 만드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기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어떤 시청자의 권리, 이런 부분들은 보장하는 게 우리가 정치권이 노력해야 될 몫이겠죠. 만약에 이제 이 뭐 양곡관리법도 그렇지만 방송법이나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법들,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가결을 하게 되면 이 제2요구할 가능성이 큰 법들인 건가요, 허나우님? 거부하게 돼. 예,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하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참 답답은 하네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 하자고 제안을 하셨으니까 TV 토론 했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저희가 방송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사실 TV 토론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시다가
관리법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그제서 저희는 이제 TV 공식적으로 토론하자고 그 하시는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라도 나갈 거고 이거는 진짜로 저희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많은 대안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미 국회에서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쌀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퇴행적 이 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박지훈 뉴스킹에서뿐만 아니라 네. 그냥 TV 토론을 한번 하시던가 TV 토론 토론을 너무 한번 좋습니다. 하시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께서 예. 저희가 3대3 이 토론을 하자. 그래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네. 토론하자고 3대3. 제안했으니까요. 네. 정말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허나님처럼 다시 이런 한번 분들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아무튼 근데 9월 27일에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했습니다. 아무튼 허나님께서 수석 대변인 할 때 국민의힘의 모습과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지도부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오늘이 총선 딱 1년 남은 날입니다. 4월 10일이니까요. 뭐 짧게 한번 전망해 볼까요? 이제 1년 남았으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허나 의원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 초심 잃지 않고 뭐 희망 저희- 의석수도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 얘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희망 의석수는 적어도 민주당보다 많았으면 과반 좋겠다. 이상이 돼야 된다? 네, 됐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도 왜냐하면 당선되셔야 되고요. 저도 당선이 예. 꼭 됐으면 좋겠고요. 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로 좀 진짜로 협치하고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들이 정말로 무자비하게 강행 처리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서로 경쟁을 조금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좀 비슷한 숫자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는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남 탓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 나가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민생에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을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경태 의원님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국민들께서 삼중고를 겪고 계셔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액도 또 한일 합의를 비롯한 이 외교, 안보, 경제, 69시간 노동까지 네.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민생과 경제가 올해 말이면 혹은 내년이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과 더불어 정치권도 좀 지혜를 모을 때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조건 없는 영수회담 제안한 바 있듯이 이제는 조금 이제 국회와 협치를 하는 모습들 대통령께서 조금 이제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좀 더 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좀 더 진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영수회담을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나. 더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충실히 준비하다 보면 각 당이 얼만큼 국민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아마 더 판단해 주시고 총선에서 심판하시라 봅니다. 희망 의석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의석수까지 그렇습니까? 얘기하는 응급이 적절치 않은 것 저는 같습니다. 이제 영수회담보다 여야회담 여야끼리 네. 제발 속 터놓고 얘기하고 제발 뒤통수 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그래도 많이 작년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조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많이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만 갔다 오면 그렇게 자꾸만 엎어지는지 참 이해가 안 열심히 갑니다. 했다 그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얼마나 주호영 원내대표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서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장경태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